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이 책은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제가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2주에서 3주 정도 책을 읽고 또 반납하고 또 빌려요. 이 책 자체가 지금 20만 원이기 때문에 책이 그 정도로 재밌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동굴 그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한 시각적 사물로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종합예술가였던 루메니아인에게 있어 그림 속에서는 단순한 시각적인 선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 형상을 무한대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구별지음으로써 각각의 의미를 띤 특정한 소리체계를 전달했습니다. 관찰자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동적으로 그 형상을 소리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간단한 동물 그림 같은 것도 실상은 그 동물의 전체 역사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객관적 기능 외에 곡선, 각도, 직선 따위는 일련의 복잡하고 다양한 음조, 음색 그리고 의미 체계, 즉 무형의 문장을 전해 주었죠. 선들 사이의 간격도 소리의 중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시간상의 간격을 나타냈습니다. 색깔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 속에 포함되었죠. 그것은 여러분의 문화에서처럼 감정상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선, 각도, 곡선의 객관적인 의미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층 강화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수식함으로써 표현을 세련되게 하고 뜻을 명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크기 역시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매우 정형화된 예술이면서도 상세함과 풍부한 여백은 표현의 정밀성과 자유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고도로 축약된 언어였습니다. 훗날 제3의 문명인이 이 기술을 발견함으로써 루메니아인의 그림을 본뜬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지만 해석의 열쇠는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의미 체험의 다양성을 전해주는 다감각적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고대 문명의 잔재는 분명 남아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부 동굴, 특히 스페인과 피레네 산맥, 아프리카 등지의 일부 석기 시대 동굴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당시 루메니아인은 고도로 발달된 소리의 기술을 이용하여 물질을 운반했습니다. 지하 터널을 뚫거나 천연 동굴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데에도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었죠. 동굴 벽에 남아있는 그림은 지극히 정형화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관공서 앞의 게시판처럼 당시 해당 지역에 서식하거나 거주하는 동물과 지성적 존재의 유형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훗날 여러분이 언급하는 초기 석기인의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창조적인 재주는 여러분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신속하며 생생한 의미 전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루메니아인은 소리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소화하여 생생하고 실감나는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소리는 시공간의 크기, 시공간상의 크기, 형태, 방향, 그리고 기간을 기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구별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리는 자동적으로 훌륭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죠. 이런 이유에서 내적인 시각과 외적인 시각은 쉽게 분간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화 도중에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눈을 감고 언어의 교류에 수반하는 즉각적이며 변화무쌍한 내적 이미지를 즐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아주 빨리 배웠으며 학습은 신나는 체험이었습니다. 다감각적 재능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과 신속한 지각력도 한 가지 약점을 보완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폭력성을 직시하며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향적인 특성을 심하게 억제하고 있음을 뜻하죠. 그런 분야의 에너지가 차단됨으로써 루메니아인은 자신의 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꼭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폭력과 마주치는 것을 회피하는 일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한 탓에 자신의 공격성을 다른 분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내가 루메니아인에게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현재 여러분의 심령적 유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문명은 여러모로 훨씬 성공적이었지만 루메니아인이 그런 실험을 시도했던 강렬한 열망은 아직도 여러분의 내면에서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죠. 그들은 비록 폭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그 열망만큼은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적 환경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속성상 루메니아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령적 환경 속에서는 종종 유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양쪽 세계 간의 모종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문명과 루메니아의 문명 간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유출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갖가지 옛 종교들은 루메니아인의 공격적인 신관을 선택해 왔습니다. 루메니아인이 가까스로 생각해낸 힘과 폭력의 개념이 반영된 그 신은 백성의 비폭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런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도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루메니아인의 다차원적 예술관과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의 무한한 차원 중에는 루메니아인이 비폭력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혀 다른 신인종을 탄생시킨 현실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의 존재 개념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능성의 현실이라든가 가능한 인간이나 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한 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가능한 나들은 다른 나의 실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나가 실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존재 자체의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가능한 현실 세계는 단순히 사변적이며 철학적인 의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른 가능한 현실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루메니아인의 갖가지 자질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적 환경 속에 남아있듯이 그들의 도시는 현재 여러분의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른 가능한 정체성이 현재 여러분이 받아들인 나의 정체성과 공존하고 있지 말입니다. 16. 여러분에게 선택받지 못한 일도 선택된 행위만큼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재채기를 할 수도, 창가로 갈 수도, 문가로 갈 수도, 팔꿈치를 긁적일 수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도, 공부를 할 수도, 자살을 할 수도, 다른 일을 해칠 수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돌려댈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현실은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한 행동은 잊혀지고 무시되죠. 걸어가지 않은 길은 비현실로 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모든 사념은 현실화되고 모든 가능성은 철저히 탐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현실이 일련의 육체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 기준의 비육체적인 행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가 기준 때문에 비육체적인 행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친구가 오후 5시쯤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몇 가지 심상이 떠오르겠죠. 그중 첫 번째는 안 된다고 말하고 집에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 세 번째는 좋다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시로는 분명한 현실성을 갖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 행위들은 똑같은 실체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세 가지의 육체적 현실 중에서 하나를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한 행위 역시 비록 여러분에게는 선택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실체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택된 행위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이행되죠. 선택되지 못한 행위 가운데 강한 미련, 즉
감정적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행위보다 훨씬 강렬한 실체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처음에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본질이죠.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행위는 실체적인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행위는 분명히 존재하며 부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육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힘이나 영속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의 실체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가 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다른 가능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쓰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쓰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까닭은 연속적인 사고 성향과 3차원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혼의 실체성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보탬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영혼은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차원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무제한적이며 다차원적인 창조적 행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이루는 테피스트리는 3차원 지성으로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아는 분명 여러분의 정체성, 즉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과 접촉할 수 없는 까닭은 단지 자신의 육체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현실의 척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른 다양한 현실을 일별하고 자신이 내린 육체적 선택의 배후에 있는 다른 가능한 행위들의 반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종종 이런 일을 무의식적으로 치르고는 합니다. 꿈속에서는 정상적인 활동 의식의 엄격한 가정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가능한 삶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능한 자아가 존재하듯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경로를 거치고 있는 다른 가능한 지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상상력을 통해 선택하지 않은 길로 잠깐씩 나들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화를 받은 상황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면 그 순간 차원의 급격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죠. 운이 좋아서 환경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상상 속의 모습을 육체적으로도 선택한 것 같은 강력한 현실감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깨닫기 전에 집을 떠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가능한 다른 현실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상상력을 통해 다른 현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결과이지 결코 환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혼자서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 대신 그런 행위를 실행에 옮긴 다른 자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아는 자아와 현격한 차이를 갖습니다. 어쨌든 개개의 정신적 행위는 전혀 새로운 현실 차원의 문을 엽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사소한 생각 하나하나가 세계를 탄생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면으로부터 엄청난 창조력과 사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는 결코 헛되게 살지 않고 관념은 사멸하지 않으며 능력은 사장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가능한 현실 세계는 또 다른 현실 세계를 창조하고 현실화된 하나의 행위는 현실화되지 못한 무수한 행위를 낳고 그 행위 역시 각기 나름대로 현실화되게 마련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각각의 가능한 현실 세계는 또 다른 현실 세계를 창조하고 현실화된 하나의 행위는 현실화되지 못한 무수한 행위를 낳고 그 행위 역시 각기 나름대로 현실화되게 마련입니다. 모든 현실 세계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들 간의 구분은 편의상 임의로 결정된 것뿐이며 사실 모든 현실은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를 뒷받침하며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은 다른 가능한 자아들의 체험에 어느 정도 반영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개방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다른 가능한 자아들의 다양한 체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으며 그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런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현실화시킨 영감은 사실 자아의 다른 부분이 품었다가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대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셈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흥미롭게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아이디어는 다른 가능한 자아들에게 선택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가능한 자아들은 자신들이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을 가능한 자아 중 하나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가능한 자아는 내면의 감각을 통해 심리적 게슈탈트 속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은 결과가 아닌 존재의 과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정이 끝난 어떤 결과가 아니죠.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가능한 신들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신들도 소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정체성 내지는 영혼의 일부분을 이룹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능한 자아들이 여러분의 영혼, 즉 실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해 무수한 가능한 신들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실체성을 갖는 독립적 심령적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과 의식의 본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능한 자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내면 감각을 통해서 혹은 미약한 교류, 영감, 직관을 통해서만 직접적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불가사의하고 복잡한 실상은 결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리 환경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현실 세계의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가능성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예를 들어 다른 배우자를 선택했거나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혹은 붙이지 않았던 편지를 붙였다면 어떤 상황이 빚어졌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그런 자잘한 궁금증을 통해서만 가능성의 본질의 의문을 품어 보았겠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함께 결정을 내린 모든 개인은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무의식이긴 하지만 텔레파시 구조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관계는 그 세계의 다른 층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써야 될 글이 떠올라서 일단 여기까지.